오늘 아침에 일어나실 때 어떠셨습니까? 자리에 누웠다 일어날 때 눈앞이 핑 돌거나 계단 몇 개만 올랐는데도 마치 에베레스트 등반이라도 한 것처럼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지는 않으셨나요? 보통 이럴 때 우리는 그저 나이 탓이려니, 늙으면 다 그런 것이려니 하고 무심코 넘겨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정말 늙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이건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강력한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어지러움을 없애는 법이 아닙니다. 내 몸속에 피를 맑고 힘차게 흐르게 만들어서 10년, 아니 20년은 더 젊게 살 수 있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우리가 좋다고 챙겨 먹는 비싼 철분제나 보양식들이 사실은 몸 밖으로 다 빠져나가고 있었다면 얼마나 억울하시겠습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아주 사소한 차이 하나로 철분 흡수율을 무려 10배나 높이는 기적 같은 음식 궁합의 마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원에 가지 않고도 내 밥상 위에서 빈혈을 잡고 활력을 되찾는 방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눈 크게 뜨고 귀 기울여 주세요. 숨차고 어지러운 이유, 단순히 노화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하나의 거대한 도시라고 상상해 볼까요? 이 도시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고 활기차게 돌아가려면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바로 에너지입니다. 우리 몸에서 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재료가 바로 산소인데요. 이 산소를 도시 구석구석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배달해주는 배달 트럭이 있습니다. 바로 혈액 속의 적혈구라는 녀석입니다. 그리고 이 트럭에 적재하면은 산소를 싣는 바구니가 있는데 그 바구니의 이름이 우리가 흔히 들어본 헤모글로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헤모글로빈이라는 바구니를 만드는 핵심 재료가 바로 철분이라는 점입니다. 만약 우리 몸에 철분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산소를 담을 바구니가 부족해지니까 적혈구 트럭들이 짐칸을 텅텅 비운 채로 도로를 달리게 됩니다. 뇌세포는 여보세요, 여기 산소 좀 빨리 보내주세요. 숨 막혀 죽겠어요 하고 아우성을 치는데 배달 오는 트럭은 빈 껍데기뿐인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빈혈입니다. 피의 양이 부족한 게 아니라 피의 질이 떨어져서 산소 배달 능력이 뚝 떨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이런 상태를 그저 늙어서 기력이 딸린다고 오해하신다는 겁니다. 올해 68이신 김 여사님은 평소에 깜빡깜빡하는 건망증이 심해지고 자꾸 무기력해져서 혹시 치매가 오는 건 아닌가? 덜컥 겁이 나서 대학병원 신경과를 찾으셨다고 해요. 자식들한테 짐이 될까봐 밤잠을 설치며 걱정하셨는데 검사 결과는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치매가 아니라 심각한 철결핍성 빈혈이었던 겁니다. 뇌로 가야 할 산소가 부족하니 뇌세포가 멍해지고 기억력이 떨어졌던 것이죠. 김 여사님은 철분 치료를 받고 나서 거짓말처럼 총기를 되찾으셨고 지금은 노래 교실에서 반장을 맡을 정도로 활력이 넘치십니다. 이처럼 빈혈은 단순히 어지러운 병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세포를 굶주리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적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밥심으로 산다고 하지만 식단 특성상 철분이 부족하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가 주로 먹는 쌀밥이나 채소 위주의 식단에 들어있는 철분은 고기에 들어있는 철분과는 성질이 달라서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이죠.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위장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위산 분비가 줄어들게 되는데 위산은 철분을 흡수하기 좋은 상태로 바꿔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젊었을 때는 돌도 씹어 먹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위장이 튼튼해서 뭘 먹어도 영양분을 쪽쪽 빨아들였지만 나이가 들면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몸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이죠. 숨이 차고 손발이 차갑고 손톱이 잘 부러지거나 숟가락처럼 휘어지는 증상. 그리고 하지불안 증후군이라고 해서 밤에 자려고 누우면 다리가 스멀스멀 벌레 기어가는 느낌 때문에 잠을 설치시는 분들 계시죠. 이것들이 다 내 몸에 철분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걸 방치하면 심장은 부족한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더 빨리 더 세게 펌프질을 해야 하고 결국 심장에 무리가 가서 심부전 같은 무서운 심장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순히 영양제 하나,
더 챙겨 드시라는 잔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심장을 지키고 뇌를 지키는 생존 전략입니다. 녹슨 자물쇠를 여는 황금 열쇠, 비타민 C.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신비한 화학 반응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화학 반응이라고 하니까 벌써 머리가 지끈거리신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옛날 이야기 듣듯이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앞서 제가 우리가 먹는 음식 속 철분은 흡수가 잘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철분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붉은 살코기에 들어있는 햄철이라는 녀석이고, 다른 하나는 시금치나 깻잎, 콩 같은 식물성 식품에 들어있는 비햄철이라는 녀석입니다. 이 햄철이라는 녀석은 성격이 아주 좋습니다. 우리 몸이라는 집에 들어올 때 문을 쾅쾅 열고 나왔어 하고 아주 당당하게 잘 들어옵니다. 흡수율이 높다는 뜻이죠. 하지만 문제는 우리 시니어 분들이 고기를 매일같이 드시기는 소화도 안 되고 가격도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나물이나 잡곡밥을 통해 철분을 섭취하게 되는데, 여기서 만나는 비햄철이라는 녀석은 아주 수줍음이 많고 까칠한 손님입니다. 우리 몸의 장이라는 문 앞에서 들어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대부분은 그냥 행하니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실제로 우리가 시금치를 먹었을 때 그 안에 있는 철분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비율은 5%에서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10개를 먹으면 9개는 변으로 다 나가버리는 셈이니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런데 이 까칠하고 도도한 비햄철을 우리 몸 안으로 덥석 끌고 들어오는 아주 능력 좋은 중매쟁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주제의 주인공인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는 단순히 피부 좋아지라고 먹는 게 아닙니다. 화학적으로 설명하자면 비타민 C는 환원제 역할을 합니다. 철분은 원래 산소와 결합해서 녹슨 상태인 삼과 철로 존재하는데, 우리 몸은 이 삼과 철을 흡수하기 힘들어합니다. 이때 비타민 C가 짠 하고 나타나서 전자를 하나 던져주면서 이 삼과 철을 물에 잘 녹고 흡수가 잘 되는 이가 철로 변신시켜줍니다. 쉽게 말해서 거칠거칠하고 덩치 커서 문을 통과 못하던 철분을 비타민 C가 매끄럽고 날씬하게 다듬어 주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철분은 소장에서 흡수되는데, 소장은 알칼리성 환경이라 철분이 금방 녹지 않고 앙금처럼 가라앉아 버리기 쉽습니다. 이때 산성인 비타민 C가 철분을 꽉 껴안아서 산성 환경을 유지해주면 철분이 녹은 상태로 유지되어 우리 몸으로 쏙쏙 흡수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철분만 먹었을 때보다 비타민 C 100mg을 같이 먹었을 때 철분 흡수율이 적게는 4배에서 많게는 10배 이상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건 마치 혼자서는 절대 문을 못 여는 어린아이에게 열쇠를 쥐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혹은 길을 몰라 헤매는 철분이라는 손님을 비타민 C라는 택시기사가 태워서 목적지까지 정확하게 배달해주는 것과도 같지요. 우리가 흔히 철분이 많다고 알고 있는 시금치를 먹을 때 그냥 데쳐서 먹는 것보다 레몬즙을 살짝 뿌리거나 귤 하나를 까먹는 것만으로도 그 효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밥을 먹어도 누구는 빈혈에 시달리고 누구는 혈색이 좋은 이유가 바로 이 궁합의 비밀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챙겨 먹은 철분제 범인은 식탁 위에 있었다. 자, 이렇게 든든한 지원군인 비타민 C에 대해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우리 몰래 철분을 훔쳐가는 도둑들에 대해 이야기해 봐야겠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이고, 내가 그동안 헛고생했구나 하며 무릎을 치실 분들이 많을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철분 도둑, 바로 우리가 식사 후에 입가심으로 마시는 커피와 녹차입니다. 식당 가서 밥 맛있게 드시고 자판기 믹스커피 한 잔 딱 뽑아 드시거나 집에서 기름진 음식 드시고 개운하게 녹차 한 잔 드시는 거, 이거 우리 시니어 분들의 국룰 아니겠습니까?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하지만 빈혈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이 습관이 정말 치명적입니다. 커피와 차 그리고 감 껍질이나 도토리묵의 떫은 맛을 내는 성분인 타닌 때문입니다. 이 타닌이라는 녀석은 철분을 아주 좋아합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철분을 보자마자 찰싹 달라붙어 버립니다.
문제는 이 둘이 결합하면 탄닌산철이라는 덩어리가 되는데 이 덩어리는 물에 녹지도 않고 덩치가 커서 우리 몸에 흡수가 전혀 안 됩니다. 결국 애써 먹은 비싼 소고기, 정성껏 무친 시금치 나물의 철분이 커피 한 잔 때문에 똥이 되어 몸 밖으로 배출되는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식사 직후에 커피를 마시면 철분 흡수율이 무려 50% 이상 떨어진다고 합니다. 녹차는 더 심해서 60% 이상 방해한다고 하니 밥 먹고 바로 마시는 차 한 잔이 내 피를 말리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렇다고 평생 낙인 커피를 끊으라는 말이냐? 그건 너무 가혹하죠. 방법이 있습니다. 식사하시고 나서 최소 1시간 되도록이면 2시간 정도 지난 후에 드시면 됩니다. 위장에서 음식물이 어느 정도 소화되고 내려간 뒤에 마시면 탄닌이 철분을 방해할 틈이 없으니까요. 또 하나의 의외의 복병이 있습니다. 바로 뼈 건강 챙기신다고 드시는 칼슘 영양제나 우유입니다. 칼슘과 철분은 우리 몸에 들어가는 통로가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좁은 문 하나를 두고 칼슘과 철분이 서로 먼저 들어가겠다고 싸우는 형국이죠. 칼슘 함량이 높은 우유를 철분제와 함께 꿀꺽 드시는 분들 계신데 이건 두 영양제 모두 효과를 못 보게 하는 아주 나쁜 방법입니다. 철분은 공복에 비타민C가 풍부한 오렌지 주스와 함께 드시는 게 가장 좋고 칼슘이나 우유는 식사 후에 따로 드시는 게 현명합니다. 그리고 현미밥이나 잡곡밥 건강에 좋다고 많이 드시죠. 물론 식이섬유도 많고 혈당 관리에도 최고입니다만 여기 들어있는 피트산이라는 성분 역시 철분과 결합해서 흡수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빈혈이 아주 심한 분들은 잠시 잡곡밥보다는 흰 쌀밥을 드시는 게 나을 수도 있고 잡곡을 드실 때는 물에 충분히 불려서 조리하면 피트산이 좀 줄어든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약 없이 빈혈 잡는 기적의 밥상 공식. 자, 이제 이론 공부는 충분히 했으니 실전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래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해 먹으라는 거야 하고 궁금해하실 여러분을 위해 마트에서 당장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철분 흡수를 쫙쫙 빨아들이는 기적의 밥상 공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식은 바로 바다의 보약 꼬막과 밭의 보약 피망의 만남입니다. 겨울철 입맛 없을 때 꼬막 무침만 한 게 없죠. 꼬막은 조개류 중에서도 철분 함량이 으뜸입니다. 소고기보다도 철분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죠. 보통 꼬막 드실 때 간장 양념에만 드시는데 여기에 빨간 피망이나 파프리카를 잘게 다져서 듬뿍 넣어 보세요. 피망은 채소 중에서 비타민 C 함량이 탑급입니다. 레몬보다도 많아요. 게다가 고추나 피망의 비타민 C는 조직이 단단해서 열을 가해도 잘 파괴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쫄깃한 꼬막의 단백질과 철분이 피망의 비타민 C를 만나면 그야말로 흡수율이 폭발합니다. 여기에 식초를 살짝 더하면 금상첨화입니다. 식초의 산성 성분이 위산 역할을 도와줘서 철분을 한 번 더 녹여주니까요. 오늘 저녁 반찬으로 피망 듬뿍 넣은 새콤달콤 꼬막 무침 어떠신가요? 두 번째 공식은 국민 반찬 시금치와 레몬의 상큼한 조화입니다. 시금치가 철분의 왕이라는 건 뽀빠이 덕분에 다들 아시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흡수율이 낮아 문제였죠. 시금치 나물을 무치실 때 참기름과 깨소금만 넣지 마시고 마지막에 레몬즙을 한 바퀴 싹 둘러주세요. 나물에 무슨 레몬이야 하시겠지만 의외로 상큼한 풍미가 입맛을 돋우고 비린 맛도 잡아줍니다. 레몬이 없다면 유자청을 조금 넣어서 버무리셔도 아주 고급스러운 맛이 납니다. 된장국 끓일 때 시금치 넣으시죠. 이때도 다 끓이고 불 끄기 직전에 고춧가루를 살짝 뿌리거나 식사하실 때 귤이나 딸기 같은 과일을 디저트로 곁들이면 시금치국의 철분을 낭비 없이 챙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역국과 소고기 그리고 키위입니다. 생일날 먹는 소고기. 미역국 철분의 보고 그 자체입니다. 미역의 철분과 소고기의 철분이 만나 시너지를 내죠. 그런데 여기서 활용점정은 식후 디저트인 키위입니다. 키위. 특히 골드 키위는 비타민C의 여왕입니다. 미역국 한 그릇 든든하게 드시고 키위 하나를 숟가락으로 떠서 드시면 미역과 고기에 들어있던 철분이 키위의 손을 잡고
우리 몸속으로 하이패스 통과하듯 들어옵니다. 만약 고기를 구워 드신다면 쌈 채소로 상추만 드시지 말고 브로콜리를 살짝 데쳐서 초고추장 찍어 같이 드세요. 브로콜리 역시 비타민 C 덩어리라서 고기의 철분 흡수를 돕는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네 번째는 간식 팁입니다. 견과류와 오렌지 주스 출출할 때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 많이 드시죠? 견과류에도 철분이 꽤 들어 있습니다. 이때 목매다고 우유나 커피랑 드시지 마시고 100% 오렌지 주스 반 잔과 함께 드셔보세요. 견과류의 고소함과 주스의 상큼함이 어우러지고 영양학적으로도 완벽한 철분 충전 간식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리법 팁 하나 더 드리자면 무쇠 팬이나 주물 냄비 쓰시는 분들 계시죠? 아주 훌륭합니다. 산성 재료인 토마토나 김치 등을 무쇠 팬에 요리하면 팬에 있는 철 성분이 음식으로 자연스럽게 녹아나와 철분 함량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김치찌개를 무쇠 냄비에 끓이면 맛도 좋고 철분도 더 챙길 수 있으니 일석이조 아니겠습니까? 100세까지 팔팔하게 피를 바꾸는 궁합의 기술. 자, 긴 시간 동안 우리 몸의 생명수인 피를 건강하게 만드는 비법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숨 가쁘게 달려왔는데 머릿속에 정리가 좀 되시나요? 우리 어르신들 돌아서면 까먹는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아주 간단하게 딱 이것만은 기억하시라고 핵심만 쏙쏙 뽑아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내가 느끼는 피로와 어지러움 숨참은 나이 탓이 아니라 철분 부족, 즉 내 피가 굶주려서 보내는 신호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무시하지 말고 내 몸을 돌봐야 합니다. 둘째, 식물성 철분은 혼자서는 힘을 못 쓰는 수줍은 친구입니다. 반드시 비타민 C라는 강력한 파트너를 붙여줘야 합니다. 철분을 먹을 땐 비타민 C를 1 더하기 1 세트라고 생각하세요. 셋째, 식사 직후 커피와 녹차는 내 피를 말리는 철분 도둑입니다. 커피는 식사 후 적어도 1시간 기왕이면 2시간 뒤에 여유롭게 즐기세요. 그 기다림의 시간이 내 몸을 살립니다. 넷째, 꼬막엔 피망 시금치엔 레몬 미역국엔 키위 디저트 이 짝꿍들을 기억해서 식탁 위에 올리세요. 여러분 피가 맑고 건강하면 우리 몸의 모든 장기가 싱싱하게 살아납니다. 뇌로 가는 산소가 풍부해지니 기억력이 좋아지고 치매 걱정도 줄어들겠죠. 심장도 무리하게 뛰지 않아도 되니 편안해집니다. 근육에도 산소가 펑펑 공급되니 계단을 올라도 숨이 덜 차고 다리에 힘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꿈꾸는 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사는 비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녁 밥상부터 한번 바꿔보세요. 붉은 고기 한 점에 브로콜리 하나, 나물 반찬에 상큼한 식초 한 방울 식후에 커피 대신 향긋한 귤 하나.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피를 10년 전, 20년 전의 젊은 피로 되돌려 줄 것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철분과 비타민 C의 환상적인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그동안 무심코 했던 습관들이 내 건강을 해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 번쯤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자식들이 챙겨주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만큼 그리고 실천하는 만큼 지켜지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같이 건강해지고 싶은 친구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좋은 건 나눌수록 커지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관절 나이를 20년 되돌리는 뜻밖의 걷기 비법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 멘토 늘 푸른 건강 소식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건강 정보를 찾아보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늘 푸른 건강 소식은 유익한 건강 정보와 함께 놀라운 치유 간증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내부 출혈이 의심될 정도로 심각한 빈혈 문제가 치유된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치유의 현장에 꼭 가보세요. 당신이 놀라운 치유의 주인공이 될 수 있거든요. 네, 할렐루야. 혈액의 문제가 깨끗하게 치유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님은 지난 5월 달에 병원에 가서 피검사를 받으셨습니다. 원래 고혈압이 좀 있으셔서 6개월마다 한 번씩 병원에서 정기 피검사를 받으시는데요. 지난 5월 검사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피에 문제가 생겼다는 그런 검사를 받으셨어요.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혈소판의 수치가 너무나 높아지고 또 빈혈이 정상인의 2단계, 그러니까 일반 컵으로 따지면 2컵이 피의 양이 빠져 있는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빈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거는 출혈이, 이 내부 안에 출혈이 있지 않고서는 이런 빈혈이 있을 수 없다면서 더 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단계에 있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이 치유의 방, 낮 기도의 치유 시간에 오셔서 기도를 받으시고 7월 달에 다시 가서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혈액에 있었던 원인을 알 수 없던 모든 혈액의 문제, 혈소판 수치와 빈혈의 모든 단계가 완전히 정상으로 깨끗하게 치유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혈액의 모든 문제를 깨끗하게 치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